보리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뿡뿡 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냄새까지 난다면 서로 민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귀를 자주 뀌고 냄새까지 독하면 혹시 장에 큰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부끄러워서 차마 털어놓기 힘들었던 혈변, 잦은 방귀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꿀팁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혈변을 봤다면 우선 겁부터 나실 텐데요. 혈변을 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변비로 인해 혈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직장에 변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은 점점 딱딱해지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면 복압과 함께 나오는 변으로 인해 항문 부위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피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칼에 베인 듯 선홍색 혈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암으로 인해 혈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변비로 인한 혈변과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은 서로 구별이 되는데요. 장점액과 함께 지저분한 혈변이 나온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변비는 선홍색 혈변, 대장암은 지저분한 혈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이 의심된다면 즉각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진을 해보셔야 합니다. 방귀가 나오는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식습관만이 방귀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을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음식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함께 삼키기 때문에 방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불필요하게 섭취한 공기는 방귀, 잦은 트림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생야채보다는 익힌 야채로 드셔보세요. 영양소를 위해 야채를 생으로 드셨다면 소화를 위해 나물처럼 익힌 야채로 드셔보세요. 과다한 식이섬유가 한꺼번에 장에 들어가 소화를 못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제품과 콩류 섭취에 주의하세요. 콩은 영양이 많지만 유일한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급적 하루 정도 불려서 조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섭취량을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식후 산책 또는 평소에 장을 위한 스트레칭도 좋은데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식후 또는 식간에 해주면 장 운동이 되어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방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모임과 같은 특별한 식사 자리가 있으면 더욱 과식하게 되고 기름진 종류의 음식 섭취가 많아지는데요. 심지어 술까지 한 잔 곁들이다 보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소화불량을 달고 산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예방 방법을 습관화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너무 짜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 배달 음식을 먹게 되면 유난히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너무 짠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염을 유발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둘째, 달고 기름진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케이크, 도넛처럼 달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탄산음료도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식후 탄산음료 한 잔을 마시고 트림을 끄억하면 소화가 잘 되는 줄 아시는데요. 오히려 소화불량과 식도역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먹었던 가스가 다시 나오는 것이지 위장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탄산음료의 청량감 때문에 소화가 되는 느낌이지 실제로 소화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 등은 필요에 따라서 좋은 약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주 드시다 보면 위벽을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진통 소염제의 경우 위벽에 바짝 붙어서 위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에 코팅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위는 큰 문제를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장에서 코팅제가 녹으면서 소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통소염제는 위장관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화를 위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신체 전반을 움직이지 않으면 위장관도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운동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씩 운동을 3번 하면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식후 식곤증을 줄여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전과 식사 후에 바로 누워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식사 후 2~3시간 이후에 눕거나 잠을 자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식사 전에도 누워있다, 바로 식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 전부터 한참 앉아 있거나 활동을 조금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